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앞으로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의 한주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쓰신 데일리를 보니까 네.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네. 연준과 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시각차가 좁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번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확대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변동성은 확대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매번 회의 앞으로 6번 정도 그러니까요. 남았는데 네. 그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야구에 빗대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 타자가 무섭다고 계속 볼넷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도 맞아보고 때로는 홈런도 맞아봐야 내가 어떤 구석에 강한지 상대가 어떤 구석에 약한지 네. 이런 걸 공략을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네. 지금도 저는 이제 코스피 레벨단에서는 네. 그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것들을 고려해봐도 더 이상 피할 단계는 아니다. 아. 다시 말해 매도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예전에는 2,700 깨졌을 때는 막 세상 망할 것처럼 되게 맞아요. 불안했는데 네. 지금은 2,500으로 올라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그렇죠. 2,500에 올라온 상황,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자면 사실 지금 지수대가 상단이 돼서 한 2달 정도 갇혀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세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상대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것 네. 같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 빠진 폭을 봐도 체감상으로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러더라고요. 대략 한 18%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 대형주들 특히나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그렇고 또한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는 이제 바닥을 거의 다지고 있는 구간인 만큼 저희가 진입에 대한 부담도 많이 적어졌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아 있는 연준 회의 동안 이제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우리 시장도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네. 또 똑같이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어느 그렇게 정도 되면- 발음 맞춰 갈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좀 수혜나 아니면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땐 금리 인상하면은 은행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네. 최근에 은행주들의 성과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죠. 원래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반영 하면서 이제 먼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은행주들이 최근에 부진했던 거는 이 예대금리 차이,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이 여기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네. 성과가 좀 많이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턴어라운드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네. 또 인플레이션 여전히 유가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그러한 요인들이 진정이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다시 은행주들에 대한 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은행주들, 금융주들보다는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네. 업종들 이쪽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의 대형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자동차도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아직 해소는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뭐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당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하를 뚫고 내려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 바닥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바닥이 저희가 확실히 그건 언제가 모르지만, 바닥인지 네. 모르지만 이제는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뭐 자동차랑 반도체 둘 중에 뭐를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도 드디어 바닥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고 네. 또 2분기,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성장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까지 기대가 되는 대형 반도체 업종 이쪽이 지금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글로 가져가시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선전을 했다라고 보세요?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과도한 가격 조정, 특히나 네. 1월 이후로 과도한 가격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역사상 거의 바닥 수준에까지 한번 내려갔다 왔었거든요. 예, 지금도 여전히 그 구간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삼성전자 이런 대형 반도체주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건설이나 플랫폼 정책 수혜주로 이제 꼽히는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 이슈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좀 향후 모멘텀 지속적으로 가져갈 업종 뭐가 있다고 그리고 보시나요? 예, 보통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수혜주 찾기가 네. 굉장히 분주한데 네. 뭐 저희가 뭐 지난주부터는 건설주랑 원전 테마주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런 정책 수혜주들이 증시에서 주도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저희가 그거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 종목들을 접근을 했고 저는 그래도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 내수 부양을 하려는 만큼 그게 리오프닝 모멘텀과 맞물리는 업종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유통업종들이 있을 거고 혹은 음식료 같은 내수 업종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은 하고 있긴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들어가는 만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희들도 원했던 콘서트 같은 거 네.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엔터주도 저도 올해 들고 가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뭐 긴축 기조가 이어질 때는 네. 좋지 않은 것이 성장주잖아요. 하지만 뭐 네. 나스닥도 오르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성장주가 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하락했다. 이 부분은 잊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반쯤 잊고 가셔도 좋지 아, 않나라고 그래요? 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랑 나스닥이랑 같이 데이터를 놓고서 그려보면 네. 네.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구간이 더 많았어요. 아, 이게 왜 그래요?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성장주들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가 올라오면은 주식 같이 평가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성장주들 그냥 다 주가가 안 좋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네. 그 할인율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성장주들은 그냥 금리 올라도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나는 올라갈 거야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거든요. 저는 나스닥의 그러한 그림들이 앞으로도 한 번 다 재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이 앞서서 신동욱 앵커가 러시아의 부채 문제, 디폴트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좀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여전히 협상은 뭐 실질적인 진전 같은 거 잘 안 보이고 계속해서 교전도 외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양국 모두 잇따른 후속 협상을 개최하려는 점, 또 이제는 드디어 정상 간의 만남들이 기대가 된다는 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월 FOMC가 이제 끝난 만큼 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매크로 대외 변수 여기에 대한 좀 민감도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담이지만 그 네. 스토브리그에서 남국민이 이제 그 야구 좋아하시나 보다. 네, 야구 개인적으로 좋아요. 최근에 보고 있게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네. 단장의 시간은 끝났다. 네, 저는 그래서 3월 FOMC가 멋있네요. 끝났으니까 예. 매크로의 시간은 좀 더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았나. 않을까. 이제는 저희가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실적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